공도 다문화센터 하숙자 교수입니다. 여러분 그 5단계에서 사회 참여형 교육 있잖아요. 5단계 한국사회 2에서 한국사회 2의 기본 70시간 거기에서 사회 참여형 교육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출입국 그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 참여형 그 교육은 일단 이제 5단계 한국사회 이해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회 이해 과정에서 이제 정규 교육에서 한국사회 이해는 5단계는 기본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단계라고 하면 이제 기본 과정을 많이 생각을 하고요. 6단계라고 하면 심화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 과정은 모두 다 70시간이에요. 그 교육하고요. 사회 참여형 교육 10시간 하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게 60시간 해서 합해서 70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주자 등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 역사, 지리 영역 전반에 걸쳐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교육하는 게 기본 과정이고요. 심화 과정은 이 기본 과정을 이제 70시간을 마치고 나면 심화 과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심화 과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6단계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 사회 이해 기본 과정을 수료를 한 다음에 심화 과정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국가 정체성, 또 국가 안보, 통일, 외교, 헌법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을 하죠. 그래서 심화 과정은 사회 참여형 교육 안 하고요. 30시간 오롯이 그 수업만 잘 들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전국교육이고 그다음에 시민교육이 있어요. 시민교육은 그 이민자들의 보다 빠른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 전문 기관이 개발한 맞춤형 교육이 시민교육이에요. 시티즌 에듀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 참여형 교육이 안에 이제 시민교육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총 7개 시민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 사전 승인을 받아서 다양한 시민교육이 추가될 수 있어요. 좀 많이 그 유명한 것으로는 이렇게 그 생활법률 교육, 생활법률 교육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생활법률 교육은 법무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 생활에 대해서 법질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마약 교육이 있어요. 이것도 법무부에서 하는데 마약류 및 중독 물질 이해, 마약 범죄, 처벌 사회 교육 이런 것들이 마약 예방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교육이 있어요. 한국 소비자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피해 예방, 권리 구제 방법, 소비자 교육, 금융 교육,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주택 임대차라든지 은행 이용하는 거, 보험 가입하는 거, 공과금 납부하는 거 이렇게 실생활에서 금융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융 교육을 하고 범죄 예방도 경찰청에서 하는 거, 소방 안정은 소방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 안전 이런 교육들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운영 기관에서 이 교육들 중에서 이런 교육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단계를 공부하는 학습자분들이 이 자기가 받고 싶은 이 시민교육을 신청을 해서 그 여러분 운영기관 이외에 다른 곳에 가서 수업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직접 가서 대면으로 교육 받을 수도 있고 비대면으로 시스코를 통해서 교육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운영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맥심으로 세개를 받을 수 있어요. 세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맥심으로. 3개 이상 받아도 되는데 3개 이상 받아도 그게 이제 그 숫자가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교육은 요 7개 중에서 3개를 이제 그 인정이 되는 거죠. 3개가 6점. 하나에 2점씩 해서 6점 3개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문화교육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정을 하고 이민자가 참여할 때 사회통합 프로그램 출석 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이 상시 이제 추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통합정보망에서 보면 알림마당에 보면 민원 서식에서 보면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목록 및 참여 방법 확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무슨 그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한다. 뭐 아니면은 법무부에서 과천청사에서 그 지자체 그 연계 프로그램을 한다. 그거는 4시간 준다. 이건 2시간 준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서 또 단체로 참여를 해가지고 또 시간을 이제 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여할 때 교육을 받고 있는 사회통합 정규교육 단계 추석 시간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뭐예요? 그 시민교육 있죠. 그래서 시민교육이라든지 요런 것들도 보면은 여러분이 혹시 5단계가 아니라 3단계, 4단계 학생도 받아서 혹시 수업 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수업에 반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자체에서 어떤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지 소시넷에서 그 알림마당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그 목록 같은 게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뭐 5월 달에 행사를 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10월에 또 많이 있거든요. 10월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소시넷 같은 데에서 보면 소시넷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공지사항이 있죠. 공지사항에 보면은 그 알림마당 뭐 마당도 있지만 그리고 공지사항에 이렇게 보면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지정 목록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자기의 동네에 여러분 그 지방에 이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거의 뭐 5월달 프로그램은 다 됐어요. 그래서 4월부터 11일까지 인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여러분이 알아봐서 부평구 여기 전화번호도 다 있잖아요. 전화번호도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데 이렇게 알아봐서 그 뭐 6시간 주는 데도 있잖아요. 지자체.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네, 가서 4월부터 11월까지도 있으니까 그리고 광주에도 있고 저희는 이제 경기도 화성에서 세계문화축제 5월 18일 5월 달에 거의 다 했거든요. 경기도 이쪽은. 그래서 요런 데 가서 이렇게 2시간 준다는 거, 그다음에 이 4시간 받는 거, 요런 것들도 여러분 잘 보고 여러분 지역에 있는 이 축제에 참석을 해서 4시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있는 거는 전화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8시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자체에서 있는 이 프로그램을 잘 보고 가서 여러분이 이제 신청을 해서 해도 돼요. 혹시 그 3단계라든지 2단계도 시간이 부족하면 수업 시간이 부족하면 이런 연계 프로그램에 가서 여러분 이거 10월 20일 날 이렇게 있기도 하잖아요. 한마당 축제. 그래서 이런 데 가서도 이 지자체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시넷에 공지사항에 보면은 여기 그리고 갈 때 그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갈 때 보면은 요 밑에 이 확인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료 확인서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걸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수료 확인서. 그래서 수료 확인서를 이제 가지고 가서 여기다 이제 여러분 거 이름이랑 다 이렇게 외국인 등록번호랑 다 적어가지고 몇 단계를 하는지 적고 소요 시간도 적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걸 담당 그 부서 사람을 만나서 꼭 확인 도장을 받아와야 돼요. 이걸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수료 확인서를. 그래야지 여러분이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 했다고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꼭 필수가 있거든요. 필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민자 멘토 교육이에요.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은 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면은 이렇게 하야 했잖아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까 시민교육 여기는 이제 6시간, 세개 6시간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은 뭐 4시간, 2시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그냥 여기 시민교육 3개 받아서 6점 만들고, 그다음에 멘토 교육 있죠. 이민자 멘토 교육은 필수예요. 꼭 해야 돼요. 5단계에서. 그래서 여러분 운영기관에서 어디서 멘토 교육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세요 하면은 이 멘토 교육은 맥심이 4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4점까지. 그런데 이 점은 꼭 받아야 돼요. 필수. 여기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서 8점 받고 10점 받아도 여기 멘토 교육을 2시간을 받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지자체는 여러분이 뭘 못 받아서 요 시민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시간이 안 돼서 못 받아서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교육을 보면은 기본이 70시간인데 원래 공부는 60시간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80%면 48시간을 꼭 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참여형 교육은 아까 뭐예요? 지자체라든지 또 시민교육이라든지 멘토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참여형 교육이죠. 근데 그걸 이제 10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8시간 이상은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은 6단계예요. 보통 영주하려고 하면 여기 기본 과정을 해야 되고 6단계는 이제 30시간을 해야 돼요. 24시간 이상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 과정은 기본 교육하고 그다음에 사회 참여형 교육을 꼭 이제 수료를 따로따로 2개 합쳐가지고 70시간에서 이거 56시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60시간에서 48시간 꼭 받아야 되고 10시간에서 8시간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사회참여형 교육을 수료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출석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이제 미수료는 수료할 수 없는데요. 과정이 종료됐더라도 60일 이내에 수료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교육 실적 증빙 서류를 제출을 받아가지고 교육 시간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5단계 안에 있을 때 60시간을 다 이제 안에 있을 때 이 시간을 다 인정받는 게 좋아요. 끝나고 나면 또 번거롭죠. 여러분이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시민교육은 최대가 6시간이고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은 4시간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멘토 교육도 최대로 4시간 그 이상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운영기간 주간 현장 견학을 만약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또 현장 견학은 4시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헌혈도 4시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봉사활동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교육 시간 인정 방법은 교육을 받고 있는 기본 과정 교육 종강 전까지 관할 지역에서 개설된 선택 과목 교육이나 체험에 참여할 수 있고 헌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VMS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발급한 실적 인증서 또는 헌혈 정서를 갖고 가면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헌혈 정서도 있어요. 저는 학생들이 헌혈 정서를 갖고 오면 이게 VMS에도 회원 가입해 놨다가 VMS에 실적 인증서를 꺼내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편이거든요. 저희 거점에서는 이렇게 실적 인증서를 이제 달라고 해가지고 헌혈 증서를 가지고 오면 학생한테 VMS에 회원가입해 달라고 해서 그다음에 VMS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알아서 인증 실적을 빼가지고 보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회봉사는 여러분 보면은 이제 10시간 이상은 2시간 받을 수 있고요. 20시간 이상 봉사활동 한 경우는 4시간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5단계는 또 달라요. 5단계는 20시간 이상이라도 2시간밖에 인정을 못 받아요. 이전 교육에서 사회봉사활동으로 교육시간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정받은 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봉사활동 시간에서 교육시간 인정이 가능하고요. 1365에 등록된 공공기관은 1365 발급 실적 확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365 실적 확인서를 줘야 돼요. 그래서 시민교육 이제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민자 멘토 교육이라든지 현장 체험이라든지 헌혈 같은 경우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한 이후에 시민교육 등의 이력은 참여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3단계 때도 받아둬라, 4단계 때도 받아둬라, 혹시 5단계 때 시간이 모자라면 사용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1년 동안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받고요.
이전 단계나 교육에서 이미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받은 시간을 이제 제외하고 남은 시간에서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 사회봉사활동은 제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봉사활동 경력에 한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림으로 보면 정규교육 인정 시간은 혹시 5단계도 여러분이 시간이 부족할 경우 아니면 3단계, 4단계도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봉사활동은 10시간 이상이면 2시간이고요. 20시간 이상이면 4시간 정규교육은 이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5단계 때는 10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2시간, 20시간이라도 2시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법무부 행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규교육 시간에는 5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요. 5단계 사회참여형에서는 4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요. 이것도 다 거기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4시간 준다, 2시간 준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시민교육이나 이민자 멘토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규교육 시간에서는 이제 8시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5단계 같은 경우에는 시민교육은 6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요. 멘토교육은 4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4시간만 아니고 4시간까지요. 그러니까 멘토교육은 꼭 2시간은 받아야 되거든요. 필수거든요. 시민교육은 뭐 8시간, 10시간 받아도 6시간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견학 가는 거 있죠.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헌혈이라든지 이런 건 4시간, 정규 교육은 4시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5단계도 마찬가지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도 4시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견학 간 것도 4시간 받을 수 있고 헌혈도 4시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규 교육 시간에만 2시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정규 교육 시간에는 5단계 기본 과정을 제외한 모든 단계의 정규 교육 시간으로 인정을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6단계에서도 혹시 여러분 시간이 부족하면 이 시민교육 같은 거 받아놓은 거 이거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5단계 기본 과정 사회 참여 교육에만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을 받는 거예요. 사회활동이나 시민교육 참여 시 교육을 받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정규교육 단계 출석 시간으로 인정이 되고요. 0단계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최초 배정받은 교육 단계의 출석 시간으로 인정받아요. 그래서 조기 적응은 최초 배정받은 것만 그러니까 뭐 3단계 처음 배정받았다 그러면 3단계 때 쓸 수 있고 뭐 2단계 배정받았다면 2단계만 쓸 수 있는 거죠. 5단계까지는 이제 쓰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교육 참여 후에 사회활동 등의 이력을 1년 동안 유효하게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고요. 한번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은 거는 다음 교육에서는 인정되지 않죠. 당연하죠. 단 사회봉사활동은 제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국내 봉사활동을 인정하고요. 각 항목별 그 출석 인정 시간은 필요시에 법무부에서 별도로 공지합니다. 그리고 항목별 합산으로 인정되는 출석 시간은 교육 단계별 인정 최대 출석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요. 교육 단계별 인정 최대 출석 시간은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20시간 이내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5단계 과정은 10시간 이내에 인정받을 수 있고요. 교육 단계에서는요. 그리고 한국사회 이해 심화 과정에서는 교육 단계에서는 4시간 이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 사회 참여형 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궁금함이 좀 많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사회 참여형 교육에 대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